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은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힐 부동산의 조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을 지내면서 이렇게 조금씩 서로 스케줄을 비껴놔서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조회는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스페인 패키지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전 물어보지 마세요. 고파요. 지금 완전히. 보험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메뚜기도 한철이 바로 12월, 1월 이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꼼짝 마라인데 저희 중에서 가장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 선우미숙 언니십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안 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중동 쪽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그 여행을 가장 많이 가시는 우리 선우미숙 언니는 주로 여행을 개인이 알아서 계획 세워서 가세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조연이 말한 것처럼 패키지 여행을 주로 가세요? 저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곳이고 내가 가는 그 그룹 중에서 뭐 그룹이라 봤자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 남편이랑 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그룹 중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가본 적도 없다. 그럼 무조건 패키지 여행을 가요. 왜냐하면 시간도 세이브하고 돈도 세이브하고 그리고 하여간 그 정해진 그 돈으로 정해진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 이제 그리고 어떤 지역은 친구가 뭐 거기서 살다 왔다든지 아니면 몇 그렇지. 번을 가봤다든지 이러면 그냥 비행기 끊고 티켓 끊고 거기서 렌트카 하고 나는 옆에서 그냥 지도 읽어주고 친구는 드라이브해서 그다음 어디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유여행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왜 어디를 가고 싶냐 뭐 이렇게 동선을 짜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다 해요. 그거는 누가? 다. 친구랑 같이. 같이 계획을 세우긴 하네. 조회는 주로 어느 쪽이야? 저는 패키지 여행은 사실 아주 오랜만에 최근에 갔다 온 거고 그 전에는 주로 다 자유여행. 우리끼리 가족끼리 또는 뭐 친구끼리 여행 어딜 가자 해가지고 몇 박 며칠 숙박시설 예약하고 렌트카 예약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뭘 보고 things to do를 다 해놓고 이야. 그러고 다녔죠. 나는 그러니까 미국 밖에 하는 여행은 거의 100%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나는. 근데 그 이유가 그 계획을 세우고 동선을 짜고 이러는 게 항상 나한테 떨어지는 일이 되는 거야. 항상. 무슨 소리인지 알아. 원래 제일 똑소리 난 사람이 그걸 해. 아니 그거보다 못 참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못 참는 사람이 하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나는 숙제를 난 참을 수 있어. 숙제를 미리 하는 스타일들 있잖아. 미리 해놓고 검토하고 그래서 나는 숙제를 2번 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교수가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미리 이제 우리가 1학기를 시작하면 이때쯤 되면 뭘 할 거다 뭐 이런 게 준비돼서 어느 정도 해놓으면 갑자기 subject change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라스트 미니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사는 분은 라스트 미닛이고 나는 되게 일찍 뭔가를 해놔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 못 참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라스트 미닛 되는 분이 여기에 참견을 하시게 되는 거지. 그치. 잘했네, 못했네. 그래. 그리고 가서 뭔가 실패하면 또 그 컴플레인은 책임이야. 제가 아주 티피컬한 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몽땅 다 같이 간 유일한 여행이면서 굉장히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갔나 봐요. 이제 우리 이태리 여행을 가자 그래갖고 정한 게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호텔 잡아주고
그리고 한 도시에서 그 다음 도시로 가는 트레인 티켓 짜주고 아, 딱 그것만 반자유 해주고 여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띵스 투두를 결정을 안 한 거지. 근데 사실 그 여행을 가자고 내가 막 사람들을 꼬셨거든. 아들한테 그 큰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한번 가자 막 이래서 가고 또 남편한테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뭐 가자 막 이래가지고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어레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도착을 했는데 나는 뭐 안 와. 나도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그땐 인터넷 없이 책 같은 걸 보고 갔어야 되는데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나중에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너네들은 나보다 영어 훨씬 잘하잖아. 그렇지. 그 말이 저절로 나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한 반나절 나가 시위를 했지. 그랬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들이 이제 막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난 그리고 이제 가서 막 먹는 거 고민하고 이러는 게 매일매일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생활을 하거든요.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게. 근데 놀러 가서도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육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뒷골목에 가서 그 현지인들이 먹는 거 먹고 현지인들의 생활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활을 하니까 또 패키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계속 패키지 여행을 해오면서 이 패키지 여행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미숙이 언니는 패키지 여행을 갈 때 이 미국 여행사를 통해서 가세요? 아니면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가세요? 저는 사실 경험은 두 군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여행사는 딱 한 번을 갔고 그리고 다른 나머지 여행들은 다 내가 쓰는 미국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 장단은 있는데 저는 선호하라 그러면 미국 여행사를 더 선호하는 것이 뭔가 한국 여행사는 너무 일정이 빡빡해요. 새벽 2시에 깨워.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진짜? 왜냐하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비행기를 타야 된다든지 버스를 타야 된다든지 또 어디를 갈 때 번잡한 시간을 피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단체로 티켓을 사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항상 적어도 그 호텔에서 늦어야 8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 7시에는 브렉퍼스트를 먹어야 되고 일어나는 시간은 늦어도 6시, 5시 반 그런데다가 짐 싸갖고 밖에 내놔야 되고 그러면 그냥 5시 반, 6시는 항상 그래요. 그럼 뭐가 빡빡해요? 뭐가 빡빡하냐면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너무나 많은 걸 너무나 찍어야 많은 되는 거. 곳을 들르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좀 즐길 시간도 없고 그냥 뭐 커피를 거기서 여유 있게 마신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뷰 포인트를 막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뭐 어디 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본 걸로 합시다 이러고 힘들어서 본 걸로 합시다 그러면 간다는 소리를 한국 들었는데 여행사는 예를 들어서 몇 개를 가는데 미국 여행사는 그 중에 몇 퍼센트만 한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퍼센티지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결국은 다 가긴 가요. 근데 미국 여행사는 옵셔널 투어를 몇 개를 넣어놔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스테이하고. 혹시 예전에 와서 봤으면 넌 빠져도 되고 그냥 호텔에서 좀 쉬어도 되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식사도 마찬가지. 식사도 매끼 다 먹는 게 아니라 뭐 나가서 사 먹어도 되고. 선택권이 반 많네. 정도는 네. 반 정도는 이제 여행사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이드가 뭐 여기 어디 중에 가르쳐만 가서 주고 먹어라.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거의 반자유여행에 가깝네. 반자여행보다는 조금 더 가이드를 받지만 그래도 한국 여행사만큼은 바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어적인 문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미숙이 언니가 영어가 되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요. 그럼 가이드가 하는 말 어떻게 알아들었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야 돼요. 뭐 터키에 간다. 그러면 그 터키의 현지인이 가이드예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터키 사람이 쓰는 영어로 우리가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면 영국 사람이 하는 이런 영어랑 조금 다르다 보니 특히 이 남미 쪽으로 가면요 진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사전에 좀 공부도 좀 하고 읽기도 좀 하고. 난 가끔 남미 사람이 쓰는 영어가 더 쉽던데. 심플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한 1시간 얘기를 하면 한 반쯤 알아듣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언어적이라고 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가이드하고의 대화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자유여행을 하라고 해도 이 한국 사람들 그룹이 가잖아.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잘 그러니까. 모르시고 일단은 패키지 투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커피 한 잔 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어딜 가? 어딜 가? 같은 데 가서 다 앉아있어. 똑같은 데 가서 앉아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박물관에서 1시간을 주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1시간이 모자라지만 대부분은 1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는 계속 한국 패키지 여행을 갔으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패키지 여행 안에서도. 네, 안에서도. 1시간은 좀 어중간한 것 아니야, 같아요. 1시간 밤은 이제 다 같이 뭐 버스에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 어디서 하고 오세요가 안 되는 거지. 유럽은 완전히 다르죠. 에스프레소 이런 거니까 커피 잘못 시켰다간 완전히 그날 꼴딱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상황이 있겠지만 나는 언어적인 게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훨씬 자유로운 느낌이 있다. 미국 여행사하고 가면.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한국 여행사라고 말하는 여행사가 한국에 있는 여행사랑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다 보니까 요령이 조금 생겼다고나 할까? 저희가 사는 곳은 아틀란타예요. 그리고 이 미국 전체에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항공 여행사가 굉장히 있죠. 많고 그중에 대형 여행사들이 이 패키지 여행을 합니다. 대형 여행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틀란타에 있는 지역 여행사는 그만한 인원을 못 모으니까 그만큼의 파워가 없어서 못해서 뭐 LA에 LA 나 있는 뉴욕이나. 오래되거나 이제 대규모 여행사들이 그런 패키지 여행을 해요. 그럼 비슷한 상품들이 한국에 있는 여행사가 있는 거랑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국에 무슨 뭐 롯데 여행사, 모두 여행사, 하나 여행사 뭐 이런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비슷하겠지, 상품들은.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국에 있는 여행사를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갔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유럽에를 갔는데 한국에 있는 팀이랑 조인해서 같이 다니더라고요. 버스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를 통해서 갔다 그래서 요거만 다니는 건 또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자꾸 배워 나간 거죠.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친구랑 우리가 이 여행사를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다니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미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어디를 같이 가자. 그래서 걔가 미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야 그럼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해도 네가 와도 되잖아. 뭐 이렇게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 자유로운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 성지순례는 그러면 어떻게 갔어? 성지순례도 언니 패키지 여행하고 똑같아요. 성당 교우분이 하시는 그 여행사에 그분이 이스라엘에 사시다가 이스라엘에 16년인가를 사시다가 지금은 뉴저지에 살고 계신데 이제 본인이 이스라엘 살았으니까 처음에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 여행 위주로 상품을 만드시다가 이분의 대자가 세례받은 대자가 스페인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합작으로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만 간 거지. 스페인의 모든 그 성지를 다니는 그 11박 12일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성당 사람들이 같이 간 거지. 소위 말하면 다 얼굴을 아름아름 아시는 분이 신부님까지 포함해서 30명이 30명이 이제 간 건데 그러면 단체 여행이지만 이거는 디자인된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단체 여행을 그러니까 사실 거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11박 12일을 3,800불에 항공료 포함해서 갔다 왔는데 엄청 싼데? 갔다 왔는데 그 열 몇 번을 간 자매님이 자기 이렇게 성지순례 다니면서 이렇게 럭셔리한 성지순례는 처음이었다고 그러시면서
이 돈을 이분들이 손해를 보고 하시는 거라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비행기 값이 그럼.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스페인 여행만 가도 도저히 그 가격은 안 될 거예요. 요즘 그래서 같으면. 이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자매님들이 우리가 십시일반 좀 걷어서 더 드려야 되는 거야. 원래 이제 팁도 포함해서 드렸지만 그것 말고 더 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가격에 이걸 올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된 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을 더 낸다는 각오를 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건데 이렇게 더 싸게 하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당히 오래전부터 패키지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횡포를 몇 개를 당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그 돈나님들이 패키지 여행을 선택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 비교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은 뭐 일본에 살지만 굳이 일본에 있는 항공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 않아도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이면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조인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는 따로 끊고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찾는데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이태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아틀란타에 있는 여행사는 크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당연히 LA 쪽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컨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LA 여행사에서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나서 다 같이 출발해야 되니까 전날 LA로 오시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돼. LA로 와서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로마를 가야 된다는 훨씬 더 거야. 걸리지.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LA에서 로마를 가려면 4시간을 더 가야 가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틀란타에서 내가 전날 LA를 가면 4시간 반 비행기 타고 하루 거기서 호텔 자고 다시 모여서 다시 가는데 이 비행기도 바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거쳐서 가는구나. 뉴욕을 거쳐서 간대요. 뉴욕을 거쳐서. 나는 아틀란타에 사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지? 그래갖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김영라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라 대표가 이런 그 패키지 여행을 자기가 직접 거기다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대요. 여행사 대 여행사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김영라 대표가 내 티켓 여기 로마 가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 LA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손님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 공항에 네가 시간 맞춰 나와라. 이렇게 돼서 도착 시간이 2시간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더 도착하게. 나는 좀 늦게 도착을 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러면 누가 가이드가 나와서 기다렸겠지. 픽업을 하고 그 택시비를 내가 돼요. 대신에 그 이제 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의 택시비를 내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내가 가는 거죠. 미국 여행사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자, 내가 로마에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요. 뉴욕에 눈보라가 몰아친 거야. 그래서 LA에서 뉴욕으로 가신 분들이 못 출발을 못했어. 2박 3일간. 그럼 여행을 어떻게 하지? 2박 3일간 못했어. 그래갖고 나하고 우리 식구만 거기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자기 차를 타고 나와서 지금 이런 형편이다 그러면서 우리 식구만 태워서 대통령 투어를 한 거죠. 이분이. VIP. 음식도 따로 먹었어. 음식도. 그리고 나이스. 이제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그룹 투어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늦게 와서 서류 시작할 수가 없어. 왜냐면 호텔이고 뭐가 날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결국은 그분들은 2박 3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뭐 나폴리를 갔다 왔거나 어딜 갔다 왔으면 그분들은 거의 못 가. 그렇지.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만났어요. 이제 3일 후에 만났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이 LA로 가신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분은 버지니아에서 전화를 한 거야. 그랬더니 LA에서 오래. LA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바로 가셨어? 그래서 가셨어. 그리고 호텔에서 자고. 그리고 뉴욕을?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는데 뉴욕에서 2박 3일을 지내게 된 거야, 이분이. 어떻게?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화가 근데 났겠다. 화가 났지만
모두가 그런 상황이면 이분이 이해가 되셨을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아틀란타에서 온 사람은 바로 갔어. 바로 와갖고 이미 여행을 다 하고 3일간 여행을 하고 거기서 만난 거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랑 나랑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뉴욕에서 오실 걸 그랬어요 하는 순간 이분 완전 폭발을 한 거죠. 이게 무슨 XX 같은 소리냐. 그 얘기를 컴플레인을 했죠. 나중에 이제 거기 굉장히 높은 분을 제가 알게 돼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근데 스침 딱 대고 이러시더라고. 그건 직원이 잘못 알아서 그랬다고. 직원이 잘못 알아서 그랬다니. 이게 지금 버지니아에서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현지 조인이 왜 안 되냐고 막 따졌거든요. 근데 내가 따졌을 때는 절대 안 해준다 그러는 사람이 요 여행사를 통해서 했더니 됐어. 너무 당연하게 해주는 거야. 되게 플렉서블하네. 가격은 똑같아. 그리고 나는 오히려 비행기 값이 더 싸졌겠죠. 음. 만약에 그쪽으로 오라 그러면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통합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직원의 실수라는 게 언니 보고 LA로 오라는 게 직원의 실수였다는 거야? 아니면 LA로 오라고 했던 게 직원. 했던 게 직원 실수였다고? 근데 그럼 다른 직원은 왜 버지니아 사람을 왜 또 불렀을까요? 직원이 한 명만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사에서 뭐 이것밖에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지 한번 우리 꼭 사실 확인을 해봐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더블 체크하라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 동네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했을 때가 내가 할 말을 더 다 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모객을 하는 건 마찬가지야. 이 큰 근데 이제 대형 보통 회사에. 일반 사람들이 여행사를 통하면 좀 더 비싸지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그 생각을 한 거지. 하지. 근데 가격은 똑같았어요. 김영나 대표가 하는 여행사가 있으니까 그 여행사에 내가 돈을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중간에서 커미션을 일을 해야 하는 되지 거니까. 중간에 않을까? 커미션을 어떻게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커미션은 무조건 이 대형 여행사에서 주는 거지 소비자가 주는 건 아니고 소비자는 같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도 현지 조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 목적지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저는 카이로로 갔어요. 이집트의 카이로로 갔으면 나는 카이로에 아틀란타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고 거기는 따로 와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아까 얘기한 같이 것처럼 멀쩡하고, 가이드가 이렇게 딱 팻말을 들고 서 있어요. 이름 써가지고. 그렇게 서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일정을 내가 포기하느냐 먼저 하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행사를 통하면 한국에 현지에 있는 그 여행사나 아니면 뭐 미주에 있는 한국 여행사나 다 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이 미국 여행사들이 만드는 패키지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 그럴까? 왜 그러냐면 보통 미국 여행사들이 이제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이틀은 까먹는다고 봐야 돼요. 비행기 그러니까 첫날은 레이오버 같은 거. 가는 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도착해서 정신 차리는 날인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도착해가지고 저녁에 뭐 웰컴 디너 이런 걸 하면서 그 다음부터의 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째 날에 아침에 도착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자유 시간인 거지. 우리는 뺑뺑이를 돌리던데. 그렇지. 그런 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도 새 나가지 않게 막 아침부터 도착하자마자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셔야 시차 적응이 됩니다. 이랬는데 나도 스페인을 그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그 가이드의 설명을 제일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그 가이드분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아주 스페인 곳곳에 다니면서 너무나 가이드를 가르쳐가지고 그거에다가 뭐 박물관 가서 뭐 미술관 가서 뭐 성당 가서 뭐 이 그림 저 그림 설명하면서 진짜로 그랬는데.
왜 내가 한국 여행사는 너무 일정이 빡빡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갔다 오고 나니까 좀 길티한 필링이 약간 드는 거야. 뭐가 길티하느냐. 이제 나는 내 친구랑 갔으니까 이 가족을 묶어서 좀 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만 즐겼나 이런 거. 우리 남편이랑 이제 20살 된 우리 아들이랑 묶었어. 갈래? 그랬더니 가지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패키지를 이제 넣었어. 같이 엮어서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한국의 추석 기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그룹이 커진 거야. 한 7, 80명이 한꺼번에 차 두 대 다녔나 봐요. 세대가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다니는데 우리 뭐 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지. 한국말로 다 한국말로 하니까. 하니까. 아빠 보고 What did you say? 막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아빠 지금 듣고 있는데 정신 없는데.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재밌었니? 했더니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가 나오면 둘이 막 웃는 거야. 저희는 프랑스 갔을 때 애들을 그렇게 다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프랑스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애들은 젊으니까 그런 상황을 싫어하더라고. 일단 자기는 저 집을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 집밖에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 그다음에 한식을 꼭 먹어야 된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가서도 그랬어요. 스페인 처음에 도착한 날 한국 레스토랑을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뭐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도 이게 에피타이저인가? 이제 그래서 막 먹었지. 근데 그게 메인 푸시였던 거예요. 그냥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고 뭐 빈스프라우트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굶게 됐구나. 그래서 안 먹고. 몇 젓가락 먹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음식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유럽에 가면 한식이 되게 비싸잖아요. 귀하지. 근데 이제 단체 여행은 일단 가격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같은 육개장을 먹는데 옆에 그냥 돈 내고 먹는 사람하고 내 거하고 완전 다른 거 내가 진짜?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외국 레스토랑을 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식을 먹을 때는 완전히 표가 나더라고. 달라요. 그러려면 돈을 더 주는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좀 더 시켜 먹을 수도 오다하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치. 그것도 옵션이 알았었을 있고 없고 다를 거야. 왜냐하면 주방에서 바쁘고 다른 손님 서브하고 있는데 단체 손님 새로 주문 잘 안 받지. 잘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그 현지 합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that's 생각하셔서 good. 한국 거하고 미국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미국에 있는 여행사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할 때 한국의 여행사에서는 갖고 있는데 미국 여행사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여행사는 노 쇼핑, 노 팁 이런 거가 아예 명시가 돼 있으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여행들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여행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따로 떨어져. 그렇게 따로 떨어지질 않아서 그냥 쇼핑센터에 내려놓으면 쇼핑해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지만 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게 안 그래. 견물생심.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노쇼핑을 항상 선택해요.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노쇼핑을 한다. 왜냐하면 몇 번 당해봤거든. 제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인데요. 이것도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조인을 해서 분명히 노쇼핑이었는데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간 게 고무 파는 데를 들어가요. 이제 그런 그래서 특산품이란 거. 그래서 고무 베개, 고무 매트레스 이런 거야. 그게 거기 이제 땀이 젖어도 박테리아가 안 생긴다 이러면서 막 팔아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가이드의 눈빛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예의주시? 진짜로. 이게 중국 갔을 때가 제일 심했는데 자개 무슨 도자기 한약방은 왜 가는 거야? 한약방을 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한약방이 아니라 한의 학교야.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에 교실로 들어가면은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요 숯불을 피워놨어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쇠 사슬을 이렇게 탁 걸쳐놓고 뻘겋게 달아있는 걸 누가 와서 만져. 근데 이미 왔다 가신 분들이 나한테 경고를 하시더라고.
저기 심장 약하시면 이거 보지 마세요라고 같이 여행 그룹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상한 연고를 거기다 발라. 그럼 다 난대. 그 연고 선전이야? 연고를 팔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파스 뭐 이런 거 팔아요. 그 파스 하나 샀다가 저 여기 두드러기 나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거는 약과. 아, 진짜? 다 진맥을 해줘. 그러면 간이 무조건 나빠. 아니, 무조건 남자들은 다 간이 나빠. 당장 내일 죽어. 이거 진맥 들으면. 옆에 통역이, 그 조선족 통역이 앉으셔갖고 막 얘기를 해줘. 간경화야. 간경화 아닌 남자 한 명도 없었다. 어째? 근데 우리가 그때 시부모님, 그 다음에 친정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요. 쓰러지듯이 들어오세요. 아이고, 나 곧 죽는다. 제일 아픈 데를 찔렀구나. 세상에. 모든 약은 다 동충하초였어요. 제주 가서도 그렇던데. 다 동충하초예요. 다른 약은 있지도 않아요. 다 똑같은. 아니, 거기 진맥한 사람들이 들고 오는 약이 다 똑같아. 동충하초야. 저는 끝까지 안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했잖아. 끝까지 안 샀는데요. 가이드가 장난 아니에요. 눈빛을 찌릿찌릿하게. 가이드가 보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룹 안에서 600만 원어치를 산 노부부가 나온 오 거예요. 마이 갓. 박수 터지는 거지 완전히 진짜. 이 가이드 입장에서는. 웬일이니? 600만 원어치의 동충하초를 샀어요. 근데 가이드가 조선족이었는데요. 그분이 반품을 좀 시켰어요. 너무 많다고?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아마 못 갖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다.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난 너무 싫어서 노쇼핑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니면서 가이드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여행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랜드사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지에 있는 여행사야. 그럼 내가 A라는 여행사에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샀으면 이 랜드사가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캄보디아면 캄보디아에 있는 B사하고 여기가 둘이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선 인솔자만 따라가고 가이드도 거기서 그렇지. 나오고 버스도 거기서 다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랜드사에다가 돈을 너무 형편없이 주는 거예요. 아니 일단 살 때부터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사람들을 모객을 했잖아. 그러면 보내면 이분들은 그거로 돈이 남아야 돼. 그게 팔아서 샤핑하고 그게, 선택 관광. 아. 제가 팁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갖고 뭐 하루에 1인당 10불씩 해서 뭐 14일이면 140불, 2명이면 280불 무조건 내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가이드들이 뭐 이거 갖고 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 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 관광은 뭐냐면 이거 타고 저 케이블카 올라간대. 그럼 이 케이블카 값이 뭐 이제 20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가고 싶잖아. 그럼 버스 안에서 기다리라 그래. 거기 갔다 오는 동안. 웨이스팅 타임 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죠? 그래갖고 한 1시간 반이면 버스 안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거 해줄 게 테이크 없대. 케어 못 하니까.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기다리시래. 만약에 곤돌라를 타라고 했는데 그 곤돌라가 문제는 이거다.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럼 이 자리로 안 온대. 저쪽에서 내린대. 그러니까 나보고 어떡해. 거길 찾아오래. 이걸 안 탈려면. 어머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왕복이 아닌 경우가. 그거는 너무다. 그래서 너무했다. 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기다리시든가 버스 운전사하고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그 자리로 오라. 그러니까 다 타는데 제가 10불짜리를 15불에 받으면 오케이. 아니 20불에 받아도 오케이야. 왜냐면은 버스를 우리 거기 데려다 주고 뭐 다 하잖아. 근데 10불짜리를 40불, 50불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거는 파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물랑루즈 쇼가 아예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선택 관광 자체가 아니야. 그 쇼가 없어. 우리가 간 거는 프랑스 여행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번 물랑루즈 온 김에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버스를 중간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할 줄 알고 이러면 또 가이드가 그냥 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 원래 본 가이드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안 된다. 단독 행동 안 된다. 막 이랬는데 현지 가이드가 그냥 뭐 찾아오기 쉬우세요. 영어 하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현지 가이드가 그냥 얘기를 해서 내려갔고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물랑루즈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1인당 85유로였어요. 그 당시에 85유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택시비 해서 하여튼 400유로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우리가 물랑루즈 간 걸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알면 기분 나쁘잖아. 응?
뭐 지들이 뭔데 지네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샹젤리제 돌아다니다 온 거로 그냥 걸어서 뭐 돌아다니다 온 거로 했어요. 다음날 갑자기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여러분께서 물랑루즈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 관광에서 빠졌냐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원하시면 모시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스케줄에는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비밀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랬더니 대부분이 가신다고 한 거예요. 가격이 200유로. 와우. 근데 그 당시에 유로가 1.6인지 7인지 그랬어요. 달러랑. 그러니까 200유로면 300불이 넘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가셨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라스베가스도 한 100불, 150불 하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85유로였거든. 전날 우리 갔다 왔는데. 근데 200유로면 여러분 만약에 20명이면 100유로씩만 남아도 2000유로가 남잖아. 근데 시트가 다른 건 아니고?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다 확인했지. 2000유로가 남잖아요. 그럼 그 당시 달러로 치면 그날 하루 밤에만 그분들이 3,500불 정도의 수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 선택 관광이라는 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바가지신 거죠. 제가 만약에 150유로, 뭐 120유로 이러면은 말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버스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또 기다리고 뭐 이런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도 뭐 돈을 좀 더 줘야 되고. 선택 관광은요, 여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 써 있어요. 5불이라고 입장료. 그렇지만 내가 여기 단체 여행으로 왔으면 20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고 단체 여행을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치, 싼 맞아. 거를 찾다 보면 언제 어디서 눈탱이를 맞는다. 이거 요새 배운 말이에요. 눈탱이를 맞는다.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눈탱이가 여러분 여행사에서만 우리를 눈탱이 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눈탱이를 너무 치세요. 아니 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집트에서 낙타 타라고 막 와요.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는 10달러 했다가 그다음에 5달러 했다가 1달러 막 타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타잖아? 안 내려준대요. 20달러 안 주면 안 내려준대. 낙타 등에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눈탱이 맞는 거를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 소매치기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남미에서 이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우유니 사막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유니 사막에서 그게 거의 한 달짜리 여행이었고 우리는 중간에 합류했다가 중간에 먼저 왔어요. 근데 친구는 계속해서 갔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려 1,500불을 잃어버렸대요. 한 달 여행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간 거죠. 어떡해.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우유니 사막에서 장화를 신고 내려요. 왜냐면 다 소금물이니까. 그리고 짐을 하나도 못 갖고 내리게 해요. 왜냐면 짐을 땅에 놓을 수가 없잖아. 완전히 소금물에 내리니까. 근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사진을 찍으려면 짐을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사람이 한 차를 타고 가요. 4사람이 다 그런 크루저를 타고 가.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 한 명, 그러니까 운전사 한 명에 우리 4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걷다 놓고 가는 걸 안심하라고 다 얘기를 하죠. 이 운전사가 뺀 거죠, 돈을.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아니 근데 표 안 나게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불짜리가 10개 있다. 그럼 2장만 싹 빼는 거죠. 이렇게 세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이렇게 만져 갖고만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다 잃어버린 거는 1,500불을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우유니 사막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났는데 이미 없어. 이미 다른 나라에 범인은 와 없어. 있어 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갔다고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 찍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몸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 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네. 여권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현금은 그냥 벨트로 돼 있는 거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잔돈 쓸 거만 바깥에다가 내놓고.
제가 이번에 그 바깥에 내놓는 잔돈에 대해서 아주 교육을 받았어요. 진짜 이 중동을 갈 때는 1달러짜리를 100장 정도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화장실 갈 때도 돈 줘야 되고 화장실에 돈을 내는 시스템이 아닌 데인데도 불구하고 받아. 휴지 주고 돈 줘요. 무조건 앞에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불은 큰 돈이기 때문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집트 돈으로 바꿔서도 주고 뭐 일불도 주고 이러는데 일불이 수도 없이 나가요. 그런데 그 일부를 이렇게 약간 그 카고 바지 같은 거 주머니 많은 옷을 해갖고 나눠서. 두 장씩 따로 넣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셀라고 이렇게 좀 그럼 금방 5불로 바뀌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5불이라고 막 이미 돈 꺼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강탈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1불짜리를 많이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셔서도 각각의 주머니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힙색이라고 말하는 여기다 걸거나 아니면 크로스백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방을 여행용 가방을 찾았어요. 뭐냐면 뒤에 버클 이렇게 딱 눌러서 채갈 수 있는 거는 안 된대요.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그래서 그거가 안전장치가 돼 있고 칼로 못 긁고 그렇게 나온 가방을 따로 팔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필요하겠다고. 지퍼를 걸어. 지퍼를 걸기 때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지퍼를 거지. 못 열어. 나는 이번에 이제 패키지 여행을 정말 한 20년 만에 처음 간 것 같은데 너무 얼럿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가이드가 이렇게 30명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한 사람의 사고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차질이 그쵸. 있으니까 아마 더 얼럿을 준 것 같은데 너무 얼럿을 주니까 이거 잡고 그거에 막 포커스를 하니까 이게 다니는 게 너무 스트레스풀하고 나 갔다 와서 여행에 대한 리뷰를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진짜 좋은 걸 보러 갔는데 계속 이 앞으로 내는 가방에만 신경을 너무 많이 그래서 쓰니까 그 가방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가방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사면 좀 자유롭게 하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뭐 우리들 여자들이 이렇게 매는 가방인데 이렇게 지퍼 없이 그냥 오픈된 거 있잖아요. 그건 완전 그거는 여지 없이 훔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걸이도 엄청 빼간대요. 그러니까 목걸이도. 이렇게 잡아쳐서. 저는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노쇼핑을 갔어요. 그러고 예스 쇼핑을 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느 쪽 가이드가 더 친절할 것 같으세요? 예스 쇼핑. 그렇더라고. 그런 거예요? 처기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 노쇼핑 간 사람을 꼬셔갖고 더 하려고 더 친절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나는 노쇼핑은 어차피 돈을 미리 받았잖아. 그지?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친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스 쇼핑이 훨씬 친절하고 훨씬 진짜 입안에 혀처럼 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좀 이렇게 가이드한테 나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일주일, 10일 이렇게 여행 가는데 그 가이드. 근데 그 기분이 나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설명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인 거지 막 편하게 막 그러진 않아. 그런데 예스 쇼핑을 가면은요 가이드가 입안에 혀처럼 온갖 친절을 다 하고요. 또 이제 쇼핑센터 내리면은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란 얘기예요. 감안을. 이렇게 가이드가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가이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언니 말은 잘하고. 그러면 예스 쇼핑은 당연히 너무 친절할 거고 노 쇼핑은 그다지 칭찬 안 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자기 의무는 다 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네. 그렇지. 자기 의무는 다 해요. 근데 거기에서 오버된 어떤 친절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돈을 좀 더 내는 여행이어야 되고요. 사실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하셔야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좀 더 여유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지 여행에서 그 기대치가 어떠한 것들은 그냥 감수하시면서 다니셔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자유여행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여행사, 미국에 있는 여행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행사 중에도 미국 여행사, 그다음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비교를 좀 해보시고 내 성향에 맞는 데를 선택하시면 좋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 정말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미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우리 동포들끼리 다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어떤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있죠. 네. 분명히. 저희 여기 30-40년 살다 보면은요, 우리 말도 어눌하고요. 생각도 되게 멍청하고요. 이런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기 비하인드에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가면. 또 미국 동포들이랑 가는데 여기 한국 분이 끼시면 또 그분은 또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면 돼요. 그냥 친구 만들면 되죠, 뭐. 아니, 친구가 있어도 다른 것들이 아니, 뭐냐면 친구를 만들면 된다고. 아니 내가 문을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아. 우리는 뒷분이 잡아줘야 되잖아. 그치? 계속 근데 들어오셔. 우리 일행이 다 갈 때까지 내가 잡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가방 들고 타니까 몇 명밖에 못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럼 뒷분이 얼른 타시고 가방 차서 땡 소리 나서 나는 못 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문화 차이라고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예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현명하고 재미있는 여행,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여행이 엄청나게 붐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